좋아요, 구독! RSI 수준은 주식의 최근 거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과거와 대비해서요. 그렇죠? 이전의 움직임에 비해서 최근의 거래 강도가, 지금 거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이라고 했죠. 이 힘의 기울기는 힘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높게 되는 거고, 힘이 약하면 기울기가 미적미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의 변화 속도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RSI가 이동한 거리, 이 이동한 거리는 가격 이동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RSI가 움직이는 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RSI도 많이 오르고, 가격이 조금 오르면 RSI도 조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RSI를 사용하는 방법, 대표적인 기본 전략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RSI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전략 4가지를 추려왔어요. 귀 쫑긋 세워서 들어주세요. RSI 사용 방법 첫 번째, 숫자를 이용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RSI는요, 0부터 10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얘가 힘이 좋고 해도 100 이상, 200, 300, 400, 100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RSI의 한계는 분명 그 숫자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점도 많아요. 좀 더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쓰죠. 그래서 100 이상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0과 100이라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를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장점입니다. 언제나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0과 10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어요. 이 RSI는. 갇혀 있어서 이 100 숫자로 가면 갈수록 힘이 세고 높은 수준이다. 지금 가격이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걔는 100만큼 비싸. 그럼 0이면 어떻게 돼? 바닥이야.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많이 팔았다. 거길 뭐라 그러죠? OS, 오버솔드. 과하게 팔렸다. OS. 그럼 반대는 뭐죠? OB였죠. OB 영역인 거죠. 여기가 오버보트 됐다. 그래서 이 위를 과하게 매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밑을 과하게 매도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역이라면, 이 양쪽 아래의 하얀 부분은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으로 사용했을 경우, 물론 이 설정도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0과 70, 30 아래, 0부터 30까지, 30 아래는 과매도 구간, 70부터 100, 70 이상은 과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중간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죠. 0부터 100 사이의 중간이 바로 50이죠. 그렇죠? 50을 기준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판별할 수가 있어요. 이 RSI가 50 밑에 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높았는데 떨어져서 50 밑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약세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얘가 50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추세가 좋구나. 지금 현재는 추세가 좋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50은 원래는 추세가 없다, 무추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립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50은 중립, 0과 100에 가까워지면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숫자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응용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RSI 내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RSI를 딱 지표를 출력하면 선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RSI를 나타내는 선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딸려 있는 이동평균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웰스 와일더는 14일이 가장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14일로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 설정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 설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그네를 타거나 어디 이동을 한다 했을 때 밑에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들겠죠? 이동평균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SI가 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준다. 그러면 좀 안정감 있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평선이 위에 달려 있다. 위에 달려 있고 RSI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받쳐줄 데가 없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지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았을 때 얘가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 추세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꺾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얘가 똑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받쳐줄 데가 없는데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서 넘나들 데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이런 구간을 보시면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지했다가 저항했다가 지지했다가 저항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추세를 판별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은 조금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는 전략은 아주 중요한 파트에서 중요한 시그널을 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사용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얘가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 좀 저항 맞고 내려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크로스가 됐는데 여기에서 못 뚫고 올라가고 이제 밑에 받쳐줄 데 없다. 그럼 한 이쯤에서 신호를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구나. 만약에 수익권이었다면 여기서 한번 물량을 정리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의 시그널입니다. 이런 걸 보통 어려운 용어로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이 크로스를 이용한 전략은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표에서 대부분 다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맥디나 스토캐스틱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지표에서는 다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RSI의 이 다이버전스만큼 강력한 반전 신호가 또 없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까요?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가장 강력한 반전 신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는 오류를 포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를 살펴보면 다이버전스가 구현이 되었는데요. 다이버전스는 극단적인 영역에서 판별을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여기에서도 뭐 히든 다이버전스다 이러면서 판별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과매수 과매도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다이버전스만 알아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 두 개가 똥똥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선으로 이어주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을 띠게 되죠. 그렇죠? RSI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가격은 똑같은 동일 지점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과 RSI의 추세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이버전스 신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튕겨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다이버전스 전략인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까지 들어왔을 때 이 지점에서 얘가 여기 30선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럴 때 얘는 여기가 또 반전 신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장해서까지 사용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섣불리 판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 강도 지수는 0과 10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어요. 0과 100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이상 흘러가는 모멘텀은 그 모멘텀이 언제 멈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상승, 만약에 과매수권에 왔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높은 영역이니까 나는 물량 정리할래. 라고 전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한참 더 가요. 그게 바로 이 RSI의 약간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 차트예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AI와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를 보시면 이 RSI가 이쯤에서 이미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쯤에서 이미 과매수 구간이 돼버리고 그러면 과매수인데 이제 좀 팔까? 해서 팔았더라면 이 상승을 지금 다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과매도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렇죠? 과매수가 한 이쯤에서 해결했는데 이만큼을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약간의 RSI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모멘텀, 진정으로 올라가는 건 과매수 구간에서 보통 많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해서 얘는 곧 끝날 거야라고 물량을 정리하면 진정한 상승장을 이익을 낼 수 없는 거죠. 이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쪽 부분에서도 얘가 과매수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과매수 구간이네 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이만큼 이익을 더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모멘텀은 과매수일 때 나타나고 과매수 구간에서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그 과매수 구간이 닫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분의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모멘텀이 과매수 구간일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